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38.2%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거기에 걸쳐서 지지받는 스타일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서 저항받는 이 좁은 레인지에서 이렇게 이제 레인지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든지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뭐 이러는 모습을 생각을 해서 38.2 이제 뒤집으면 61.8 라인이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갭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더 빠져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여기 그 230.16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래도 그 망치 해머 도지 만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38.2% 그러니까 61.8%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느낌이었는데 수요일에 CPI 되면서 훅 치고 올라갔죠. 물론 기대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닿지 못한 상태로 마감이 됐다가 목요일에 237.23 여기서 그냥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28.34 있는 데까지 얘가 뭐냐면 이쪽에서 있었던 여기에서 좁게 있었던 그 패러렐 채널 관련된 그런 라인입니다. 이게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남겨놓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레인지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레벨이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그 레벨에서 뭐 그 전에 전고점이나 전저점이 여기에 그렇게 매칭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때 이후에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게 살아남아 있었고 이틀 동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목요일에 훅 빠진 이유는 뭐 아무래도 중국의 시프먼트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매출에 좀 지장이 있을 거다 뭐 그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갭 상승했지만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워낙 길어서. 그래서 일단 얘는 자제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게 새로 상승하는 모양새가 그려지면 그때 그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만약에 그린다면 얘가 더 의미가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게 물론 이 두 개를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게 다시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요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애들은 지워줘도 되겠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뭐 이렇게 더 쭉 치고 올라가서 이런 애들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워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색이었지만 얘도 마찬가지. 뭐 얘 정도는 하나는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서 할 때 그때 여기까지 안 가면 그때 가서 뭐 한 3월쯤 돼서 여기까지 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워줘도 되니까요. 그래도 이 두 개는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일단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고 하지만 금요일에도 이렇게 그 음봉을 만든 상황이라서 15분봉 살짝 보시면 이게 피보나치 때문에 이렇게 좀 스케일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군요. 이게 잘못됐네요. 오토로 핏하고 장 막판에 오르긴 했지만 제한적이었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간단하게 그려봐도 이렇게 돼서 요거 이제 겨우 벗어난 정도의 트렌드 라인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뭐 이렇게 올랐다, 15분봉에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30.16을 뚫지 못했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월요일도 뭐 그렇게 쉽게 갭상승하거나 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30.16 밑에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월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이제 그 취임식 때문에 안 하고.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새로운 정책이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정책에 관련해서 애플이라는 개별 종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이렇게 슉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는 무슨 그 허니문처럼 그런 관계가 지속돼서 좋은 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예견되고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들,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기대 심리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호재인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별 종목에 그 호재로 작용할 만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뭐 후퇴하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질렀던 정책들이 정말로 법령으로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더 많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정말로 까봐야 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보통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어느 정도 딱 그 윤곽에 잡혀야 되는데 이번 정권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거를 감추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그 취임식 지나가지고 정책이 발표되면은 막 그 랠리를 칠 거라고 쉽게 예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개별 주식들 간에 어떤 호재 아니면 악재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이 안쪽에서 여기서 그 장이 벌어질 확률이 일단 높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빠져서 내려가게 되면 이 밑에 여기까지 얘가 누구죠? 이 포인트가 어디라고 해야 되죠? 이 저점. 이 저점인데 219.47 있는 얘가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 정도까지 있는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또 하나 더 있고 뭐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그래도 걸쳐 있었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굉장히 큰 트렌드 라인을 일단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은 상승세가 일단은 꺾여서 전체적인 지금 그 피보나치 0하고 1로 나눴던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크긴 한데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새로운 어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위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레인지 무브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요 로컬리 좀 더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해서 237.23이나 244.54까지라도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였죠? 엔비디아죠? 여기 저장하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걸쳐있었죠. 그래서 136.15까지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걸쳐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초록색에 있는 레인지에서 이게 내려와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봤었죠. 물론 내려와도 이 파란색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 초록색이 조금 아래로 시프트 돼서 파란색이 되나 했는데 파란색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나 했더니 다시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갔지만 신고점을 만들면서 다시 훅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까지 돼서 이거를 지금 연두색 레인지라고 그린 레인지라고 할 수도 없고 블루 레인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얘 때문에. 이 두 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일단 파란색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파란색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아니 초록색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전하면 얘는 초록색 레인지가 얘네들을 아웃라이어로 보고 초록색 레인지가 유지가 된 거로 봐야 된다. 이 두 개가 컨펌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월요일에 갭 하락하면서 이 밑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연두색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 파란색까지는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파란색 시프트가 아니라 월화수는 일단 그래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연두색으로 보자라고 지금 결정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아니다. 이 파란색 레인지 아니에요. 초록색 레인지예요. 이 연두색 레인지예요 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걸쳐 있긴 하지만 무슨 큰 의미를 갖지를 못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줘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136.15 라인이 존재감을 발휘했죠. 이틀 동안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 또 해자마자 또 바로 빠져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갭 상승해서 이 빨간색 레인지 위쪽부터 시작해서 뭐 작지만 도지 만들고 빨간색 136.15 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다른 레인지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레벨들도 레인지가 아니라 레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초록색 레인지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계속 더 올라가서 140.76 여기서는 지금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안쪽에서 초록색 이 연두색 레인지 안쪽으로 돼서 144.42까지 또 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파란색 레인지예요 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연두색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권 초기 많은 정책들 발표될 걸로 예견돼 있고 그것들은 매크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unpredictable한 그 매크로 변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들이 있으면은 개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개별 주식들의 호재, 악재를 고려를 해서 그것을 이런 레벨들에 적용을 시켜서 만약에 훅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저항선, 여기 저항선, 여기 저항선, 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도 막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 치고 올라가면. 아니면 확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지지선들. 그래서 쉽게 얘네들은 이제 뭐 지워도 되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다 지워요. 얘는 좀 놔둘 필요가 있고 얘도 지우고 이 패러렐 얘도 지울게요.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지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놔두면 여기서 새로 얘가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뭐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그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다시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그려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 그려놓을게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작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저항선을 새로 그려서 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일단 올라가고 3일 내내 올라간 종가 기준 3일 내내
여기서 좀 빠졌군요. 종가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선을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다가 또 여기 트렌드 라인 안 그려줍니다. 왜? 레인지 무브 하고 이게 파란색이건 초록색은 지금 현재 얘는 레인지 무브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 제가 이걸 두 개를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익스텐디드 상한선, 여기가 익스텐디드 하한선인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 안에서 우자우자 노는 작은 레인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록색 레인지, 파란색 레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레인지의 시프트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 둘 크게 있는 이 네 개의 레벨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이 아래쪽에 있는 것과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여기서 요게 레인지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을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레인지는 그냥 기본이다. 그리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 144.42와 132.11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 매크로 빼고 얘기하자면 취임식 그런 거 빼고 얘기하자면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거의 100%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외부 변수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얘가 월요일에도 밑으로 내려오고 화요일에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CPI 되면서 오르고 갭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빨간색 레인지, 이렇게 좁아지는 이 빨간색 레인지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화요일에 여기서 지지받고 훅 치고 올라간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갭 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출발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433.60이랑 이 빨간색 두 개의 저항을 이중으로 받아서 훅 빠져서 내려와서 430.82 레인지까지도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하고 하락되는 이 모양새를 봤을 때 이 빨간색 레인지가 지켜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뭐 빼고 정책적인 매크로 빼고 얘기했을 때 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안쪽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는데 또한 뭘 봐야 되냐? 이나규레이션 끝나고 정책 발표되는 거 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얘가 다시 얘 만날 가능성 거의 없죠. 지워져 버립니다. 그죠? 이 위쪽에 있는 애도 이거 다 지워줘도 돼요. 뭐 시간 난 김에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다 지워줍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도 이제 다시 만날 가능성 거의 없죠. 지워요. 그리고 얘도 다시 만날 가능성 거의 없나? 일단 요건 놔둬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놔둘 필요 있겠다. 보고 요 빨간색 레인지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정책 그런 매크로는 인디펜던트하게 보시고 이런 레벨들, 다른 위쪽에 있는 레벨들, 아래쪽에 있는 레벨들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까지 거의 닿으면서 닿을막 말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장이 끝났죠.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고 1이고 0이가 1이고 얘가 618 라인이죠. 618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1인 라인.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1일 때 얘는 61.8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61.8 라인에 뭐 그 잘 헷갈리시면 어디야? 예, 2포인트. 2포인트랑 여기에 있는 2포인트 195.75죠. 195.75라고 써주면 되지 뭐. 75 얘는 누구? 28.38 뭐 그건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의 61.8 라인이 여기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됐고 그게 화요일 그리고 걔가 78.6% 라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금요일 날 도지 만들고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뭐 어떤 건지 그 느낌만 보시라고 그려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원래 있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양새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좁은 영역, 패러렐 채널 영역에서 장이 벌어져 있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있죠. 그거에도 이중으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여기서 이중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온다. 그럼 밀려 내려와서 얘한테 걸릴 것이냐, 여기에 걸릴 것이냐,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 유일 5.90에 걸릴 것이냐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과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인 이 영역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새 정부 출범 빼고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고 아래 이 영역 위 아래는 매크로 해프하면 그때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예, 뭐 딱히 다른 게 없고 뭐 레벨도 다 그대로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 딱히 이게 여기랑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죠. 이 그룹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거에서 올라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좀 더 메인 그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아졌고 요 패러렐 채널이랑 얘네들 지울게요. 지울 애들 지울게요. 얘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죠? 얘는 놔둬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 이 정도로 정리를 얘도 지울까요?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아마존 지나면 그 다음에 뭐죠? 알파벳이죠. 알파벳 가보시면 자, 알파벳은 뭐 다른 주식들보다 조금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에서 이 핑크색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랑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레벨이 점점 만나고 있는데 이 안쪽에서 좁게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좁긴 좁았죠. 어떻게 보면 이 영역보다 더 좁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개파락해서 더 밑으로 훅 내려갔다가 다시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망치도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갭상승 살짝 해서 다시 빠지는 상황이었죠. 그게
191.75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핑크색보다도 아래쪽에 있어서 이 핑크색과 이 핑크색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그런 것들이 개파락하면서 깨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되면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깨알같이 받았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요 레인지, 이 좁은 레인지 안에 이렇게 했던 상황이고, 또 요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중으로 지지받아서 올라간 상황. 그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와서 음봉 만든 상황이고, 그렇게 지지받아서 갭 상승하면서 또 살짝 올라갔다가 이 안쪽에 이 좁은 레인지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뭐 정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 삼각형 안쪽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 그렇지만 이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지지 저항선들에 또 깨알같이 하나씩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 거죠, 알파벳은. 그렇지만 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딜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죠. 그 소위 말하는 신흥 재벌 세력들이라는 데에 알파벳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흥 재벌 세력들을 포섭해서 뭔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 밑으로 끌어오려는 그런 그 새 행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들한테는 어떤 좋은 떡밥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살펴보는 이 8개의 주식들은 새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척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부통령이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 좁은 데서 움직이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막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단 테크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요 핑크색 라인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훅훅 치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알파벳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보자. 브로드컴도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것까지 봤죠. 그리고 뭐 항상 브로드컴 보면서 이렇게 잘 딱딱 제가 그려드리는 지지저항선이랑 맞는 느낌이 아닌 주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안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긴 하는데, 걸쳐 있는 정도까지 보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빠지면 이 노란색 레벨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이 위에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걸쳐서 하나보다 여기 개파락했다가 걸쳤나 보다 했는데, 조금씩 올라서 다시 그 전주 레벨을 왔어요. 억지로 힘들게 올라왔더니 여기에 이중저항, 삼중저항 받고, 여기에서 완전히 몰려있는 삼중저항 받고 도지 만들고 끝난 상황.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두 개의 빨간색, 여기서 이거 트렌드 라인인가요? 트렌드 라인, 여기서도 트렌드 라인. 얘는 왜 살아있지?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했었던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향을 준 거고. 그래서 얘네들의 레벨을 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락을 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브로드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세 개의 저항선을 극복하고 갭 상승해버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테크처럼 그냥 훅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난주에는 오르긴 올렸지만 뭐 각각 데일리 볼라틸리티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알파벳이나 브로드컴이나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 가지 하나 더 그리려고 하자 보면 이거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전체적인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봐.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이 필요한데. 노란색은 안 보이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얘랑 얘는 파란색으로 뭔가 레인지를 만들어 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좁아지다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이게 그 좀 전에 보여드린, 알파벳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네. 메타도 지난주에 여기 새로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이 안쪽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걸 했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라인들에 하나하나 다 걸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파란색 레인지도 일단 금요일에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기 이 파란색 레벨도 밑으로 한번 치고 내려갔다 해서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애 새로 그린 애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빨간색으로 할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얘가 월요일에 이 안쪽, 이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업 트렌드 라인 안쪽에 딱 걸치는 해머 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와서 더 밀려 내려갔지만, 요 초록색 트렌드 라인이랑 핑크색 594.80의 이중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그래도 지지를 받고 더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됐고, 수요일날 CPI 되면서 축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갭 상승했다가 훅 빠져서 내려와서 602.95여기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주 금요일에 이렇게 길게 도지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 도지가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오렌지색에 있는 거를 좀 다른 색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도 패러렐 채널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게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요일에 길게 되어 있는 도지가 레인지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아웃라이어처럼 한번 빠져서 내려갔지만 이 안쪽에서 이렇게 다시 지지받고 올라왔고 올라왔지만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레인지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일단 여기 월요일에는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수목금은 이 트렌드 라인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있는 금요일 도지의 하이 로우를 보고 얘네들을 가지고 좀 눈여겨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지받을 포인트고 여기가 지지받을 포인트라는 얘기도, 저항받을 포인트라는 얘기도 되지만 얘네가 뚫리면 훅 치고 올라가고 얘네가 뚫리면 훅 빠져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이런 레벨들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포인트가 3개죠. 요 레인지가 새로 있다. 떨어지면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의외로 강하다. 요 세 가지를 보시면 하나, 둘, 요 크로스 되는 2개의 트렌드 라인과 요 레인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메타는 다음 주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를 보시면 코스트코는 일단은 월화수 여기까지 돼서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얘는 아까 좀 전에 본 메타의 그 정도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얘를 레인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도지긴 도지지만 뭐 이런 애들이 레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면. 근데 얘는 레인지가 되지 못했고 특별히 레인지가 되지 못하는 거는 그 다음날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는 긴 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고 얘가 없이 이렇게 됐다면 얘가 레인지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더 있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어쨌거나 얘는 아니니까 다시 밀려 내려왔고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트렌드 라인이랑 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 월요일은 저항을 받았지만 얘는 지지를 받았지만 얘는 저항선으로 이틀 정도 쓰였다가 그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상태였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레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굳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새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이거 딱 보면은 이거 패러렐 채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굳이 그려줘 본다고 하면 얘랑 이렇게 돼서 얘죠 얘. 얘가 아닌가요? 얘로 해야 되나? 제가 뭘 봤죠? 얘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딱히 패러렐 채널스럽진 않네요. 얘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참 얘보다는 얘를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얘랑 얘로 만들지 말고 얘랑 얘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얘가 패러렐 채널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얘를 내려서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면 이 포인트하고 맞는 이런 패러렐 채널이 그래도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참고서만 그려놨으니까 그냥 놔두긴 할 텐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그 포인트랑 이 패러렐 채널이 어떤 놈이 맞을지는 이 다음 무브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이 안 좋고 CPI가 조금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코스트코 입장에서 보면, 리테일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CPI 좋을 때 치고 올라가는 데랑 다르게 얘는 빠졌고, 오히려 금요일에 그 부동산 그 뭐 뉴홈이라든지 뭐 주택 건설 퍼밋 이런 것들 나오는 게 강하게 나왔죠. 그 얘기는 경기 좋은 건가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축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의 저항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못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요 패러렐 채널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저 위에 있는 애들도 이제 다 지워줘도 되는 애들인데, 얘도 지워주고, 잘못 눌렀네, 키를. 뭐, 얘도 그 로우하이 레퍼런스로 되게 중요한 애였죠. 그렇지만 얘도 이제는 필요 없는 애가 됐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 정도는 놔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트렌드 라인 얘도 뭐 당장 쓸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레벨들 놓고 트레이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뭐 그렇게 크게 뭐 CPI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 크게 왕창 움직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새 정부 출범하는 미국 새 정부 출범하는 그런 거를 보고 조금 이제 좀 그 몸을 사리는 뭐 그런 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CPI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더 많이 움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견됐지만 분위기가 빅테크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죠. 새 정부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트럼프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찍어준 그 소위 말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우자우자 해도 상관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정책이 흘러갈지는 조금 지금까지 선거 때 얘기했던 거랑은 확 바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 뭐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책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그런 뉴스들에 의한 개별 주식들의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테크보다는 물론 저는 테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술 분석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런 매크로를 좀 더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장이 변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장을 경험하시고 그때 제가 다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휴장이고요. 화수목금 잘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